나는 사실 예를 따지는 사람 아닌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군 병사들 18개월로 병영 기간 줄이고 그다음에 내무반에 핸드폰 다 군 병사들 다 갖게 하면서 카톡 다 날리고 전화질 해대고 그다음에 선후임 간의 우아래 질서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조금만 선임이 이렇게 조금 괴롭힌다 싶으면 소원수리 해가지고 찔러버리고 완전히 당나라 군대 다 만들어놨어요. 후배가 후임이 선배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이게 군대예요. 그러니 기강이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북한 쪽으로 봤을 때는 22사다 이쪽에 동해 고성 쪽으로 가면 무조건 여기가 뚫기 쉽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부대 지난해에는 철책을 넘어온 철책 귀순, 지난 2012년에 노크 귀순이 이뤄졌던 부대라고 합니다. 왜 번번이 뚫리는 걸까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우리도 바다에서 오리발 그다음에 수영을 많이 했지만 한겨울에 그 장시간을 해서 민간인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발차기 훈련이라든가 오리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장시간을 6시간 이상 10시간을 수영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모선을 타고 와서 그 지점에서 침투했지 않냐 싶어요. 걸리면은 나는 귀순했다 그렇고 요즘에는 무기 없이 바로 오는 것 같아요. 무기 없이. 무기야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절대 민간인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 어느 똘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 장병들 핸드폰 다 회수해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애인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부모한테 연락하고 그걸로 게임하고 노는데 뭔 그게 군인이에요. 완전 이거 당나라 군대 다 된 거예요. 당나라 군대. 그다음에 요즘에 불법 게임 토토도 온다더만 스포츠 게임 스포츠 토토인가 그것도.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말 이건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 정부 제가 나쁘게 보지 않지만 이건 정말 군대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기순이다 이런 게 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어떤 비난과 이런 언론의 어떤 질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끔 국방부에서도 시인을 했지만 어이없는 경제 실패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추정인데 기순으로 치중되는 사람을 신병을 인수한 게 한 하루 반쯤 지났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신분이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초기 압신 결과만 저희가 받았는데 민간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진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헤엄쳐서 기순한 거 맞습니까? 이제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었는데 말을 못 붙인 것을 한마디 좀 더 드리면 매번 사항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 보고하고 또는 언론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관계가 달라가지고 저희 군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아서 명확하게 확인된 얘기만 하자.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조금 절제된 보고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한기호 의원님이 질문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내용 역시 조금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엄쳐서 기순한 걸 맞다고 군에서는 판단하는 건지 왜냐하면
뭐 군에서는 뭐 8도라던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날 당일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수온이 뭐 4도에서 5도쯤 됐다고 하는데 발견된 지점이 MDL로부터 직선거리가 3.4km 되니까 곡선으로 헤엄친 거리는 5km 정도 될 거고 북한의 경직 체제를 또 벗어나려고 그러면 또 MDL로부터 북쪽 한 5km 북상 정도에서는 헤엄을 쳤을 텐데 10km를 이 조류도 그렇고 이걸 고려했을 때 그 과연 헤엄을 쳐서 그 민간인이 넘어올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최초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 수온에서 그 시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모아서 저희들이 그 현장의 모습, 그다음 현장에서 나가서 지금 1차 보고 있는 인원들하고 제가 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잠수복인데 그 약간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돼 있는 옷에 그 안에 그 송동복처럼 이 점퍼 같은 걸 완전히 다 입고 그 바깥에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 끈으로 다 졸라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옷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수해서 수영을 한 뭐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뭐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영으로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했습니다. 10km 서욱 장관, 당신 저기 육군이죠? 예? 저기 특전사 UDT 해병 특수수색 때 한번 그 해상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게 그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일반인이 그 겨울에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준비도 안 된 그 민간인이 그렇게 수영해서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까? 아, 답답하네요. 답답해. m를 6시간에 수영하기 어려워요 겨울에. 이제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그 살고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발견된 그 뭐 잠수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민간 뭐 이런 방수복 비슷한 건데 그 사진이 있습니까? 예, 사진을 찍어놓은 건 있는데 그건 왜 공개 안 했죠? 그건 추후에 이제 조금 조금 비밀이에요? 아닙니다.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나면 할까 하고 지금 우선은 뭐 갖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이런 거 정도고 최초 진술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은 정확한 조사와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거는 이 정도입니다 해서 최소한 성의를 보여라 이게 성의를. 요즘 근데 너무 민주화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숙사 보이스카우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장교나 부사관들은 전부 다 그 말 그대로 기숙사 사감이에요, 사감. 그 다음에 그 병사들도 마음에 안 들면 소원소리 해버리고 다 집에다가 찔러불고 이건 뭐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니 그냥 그 밑에 그러고 그 사람이 헤엄쳐 왔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족적하고 뭐 이런 방수복인가 뭐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추정한 겁니까? 수영을 해서 왔다고 진술한 것이고 해안가에 그 족적을 확인한 것이고 한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술을 내용하고 족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방수복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시인했다든지 그 다음 방수복 사진이라든지 최소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아까 한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거 뭐 흑막이 있지 않나.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따가 그러니까 군에서 이 정확한 사실을 그때 드러난 사실을 성실하게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국회에서 보고할 때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PPT도 있고 사진 이거 찍어서 전송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진술을 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수영도 가능해요. 저게 수영하기 불가능하다면 목선을 타고 오다가 소위 모선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장짜리 아무 그림도 없는 거 지금 하루 반인데 국방부에서 그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순발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궁금한 거야. 군에서 제대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건지 그냥 떼어 넘기는 건지. 자, 다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꼭 연계를 안 시킬 수밖에 없는 게 2019년 6월 15일 날 삼척 목성 기순위에 지금 19개월 동안 10번의 대형 이런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2개월에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2개월에. 그런데 과거에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대형 사고들은 지난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5에서 2년마다 한 번 정도 일어나요. 이것은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제말단 제대의 병사들로부터 중대장들까지 그 보직기관하고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18년은 조용하다가 19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배경 선진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위아래도 없애버리고 사병들끼리 계급 또 서로 우아래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핸드폰도 보급해버리고 군이 완전히 그 기강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지금 뭐 군인이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정부 출범 딱 2년 후부터 지금 계속 2개월 만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분만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지난번 정경주 장관 강화도에 있을 때도 특단의 조치로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2018년 뭐 9.19 합의 기타 이런 평화 무드가 군에 다른 데는 통일부 이런 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말로 오고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병 정신 상태부터 경계태세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밀진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이 사건 터집니다. 그 장관은 이번에는 또 그냥 단편적으로 아니 뭐 최선의 경계태세를 다하겠습니다. 뭐 현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후에 또 터져요. 나 추가 질문도 하겠지만은 동해안 지금 GOP 그 관광로 지금 생겨서 거기 경호팀 보내고 있죠. 23사단 밑에 속초 밑으로 쭉 밑으로 좀 올해 부대 해체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동해안 이거 앞으로? 제가 봐서는 경계 체질은 2-3배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못 챙기니까. 현 정권들어 신인균 국방TV 이분의 시각이 상당히 저는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경계작전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2월 16일 북한인 남성이 일명 머구리라고 불리는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헤엄쳐 남하했으며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있는 민통선 북방에서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침투했다가 군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심야에 칠흑 같은 어둠 속 동해 바다를 헤엄쳐 우리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고 철조망과 하단의 배수로를 정확히 식별해서 육지로 들어온 뒤에 새벽 4시 20분경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남하하던 중 CCTV에 식별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7시 20분경 우리 군 병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3시간가량을 남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해안경계부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의 월남 과정에 대한 군의 설명입니다. 이 남성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바다를 그것도 머구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확히 방향을 유지하며 몇 시간을 수행해서 고성 해안에 들어왔는데요. 5-6도 안팎의 차가운 물속에서 이 무거운 머구리 장비를 착용하고 장시간 장거리를 헤엄친 것은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일반 주민이 아닌 특수부대원이거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일단 넘어왔다가 안 걸리면은 간첩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걸리면 귀순자라고 거짓말한 뒤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파도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속초, 고성은 안 나왔고 속초 해요. 그리고 속초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성 아니겠습니까? 속초의 이 시간대 파도가 1.5에서 3.5m입니다. 3.5m는 집채만한 파도입니다. 아주 파도가 높은 날이었어요. 이걸 일반인이 무거운 머구리 잠수복을 착용하고 내려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풍속은요? 초속 10에서 16m.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부는 날이 바로 이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귀순하기 위해서 이런 파도와 바람을 뚫고 그것도 몇 시간을 헤엄쳐서 넘어와서 해안에서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배수로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배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사람은 잠수함 타고 왔다 생각합니다. 연어급 잠수함, 상하급 잠수함. 과거에 우리 속초에 꽁치 그물에 걸렸던 그런 자들, 저는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잘 없죠.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왜냐? 뭐 그냥 뭐 조선족인 척 하면서 또는 중국계 혼척하면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잠수함 타고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 외국 갔다 들어오면 보름씩 격리해야 되고 그 과정에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게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잠수함 타고 들어온 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그리워서 그 자유를 갈망해서 넘어온 순수 기순자일 수도 있지만 잠수함을 타고 들어온 특수 공작원일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반인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기상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남조선에 가면 자 일단 걸리면 귀순했다라고 해 라고 하면 다 또 패스되니까 그거 아마 북한 공작원들에게 교육할지도 모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남파 공작원 또는 제가 지금 북파 공작원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교육할 겁니다. 가서 일단 걸리면 침투 과정에서 걸리면 귀순하러 왔다고 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요즘 이 정부는 뭐 귀순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북에 호딱 보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조선에 그대로 또 남아서 국정원 지원금 받고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 좀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활비 좀 받아서 그 가지고 또 이제 공작하다가 근데 다시 돌아와 라고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라면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순수 탈북자 대한민국을 찾아서 온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간첩 특수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 정보당국, 통일부 절대 결론 아무리 군 무기가 좋아도 보지 말아달라. 군 기강 해이된 부대는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정말 이 국방부 관계자나 이 정부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